다나와에서 HP 라이젠 7 16인치? 에? 뭔데 이거? 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HP 빅터스 제품입니다. 요즘 가성비 게이밍으로 핫한 제품이죠.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요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배송을 받은 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는지 사양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죠. 제가 구매한 모델은 HP 빅터스 16E0144AX로 블루 색상을 가진 모델입니다. 다른 색상은 이미 품절 상태여서 구매가 불가능했고요. CPU는 AMD 라이젠 R7 5800H를 가지고 있고,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50 Ti 랩탑 버전이고요. TDP 60W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DDR4 8G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 슬롯 1개를 지원합니다. SSD는 PCI Express 3.0 4배속을 지원하는 256GB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1개의 여분 슬롯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조금 생소한 사이즈였어요. 16.1인치의 FHD 해상도를 가진 NTSC 72%의 144Hz 300니트의 밝기를 가진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70W가 장착되어 있고 무게는 2.37kg입니다. 제품의 구매가는 9월 5일 기준 다나와 최저가 119만 9천원이었습니다. 사양을 보니까 조금은 이제까지 봤던 것과는 뭔가 좀 다르죠. 좀 언밸런스한 부분도 있습니다. 메모리랑 SSD 같은 경우에는 8GB, 256GB로 조금 낮고, CPU랑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R7 5800H에 RTX 3050 Ti를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메모리랑 SSD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변경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고유한 사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CPU랑 그래픽카드가 사실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고유한 사양이라고 볼 수는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16.1인치 사이즈죠. 16대 9 비율의 16.1인치의 FHD 제품인데, 이 제품의 패널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CPU가 조금 높고 그래픽카드가 약간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쿨링이랑 이런 부분이 정확히 잘 되는지, 이게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제대로 잘 만든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조금 이게 특이한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는 판매업자인데, 이게 제가 취급하지 않는 노트북을 이게 굳이 인터넷으로 이제 내 돈 주고 사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게 조금은 좀 애매한 부분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거 꼭 한번 사가지고 나도 보고 싶다라고 궁금증을 느낄 만큼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을 받아서 언박싱을 했던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서 내부까지 확인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 영상 쭉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 박스는 검정색의 빅터스라고 적혀있고 V 로고가 크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HP 마크가 있고, 일반적으로 봤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상자가 조금은 크다고 느껴집니다. 위쪽에 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뜯어주고 노트북을 꺼내보면 오이! 사고 칠 뻔했습니다. 제품의 포장이 스티로폼이 아니고 재활용 종이로 되어 있네요.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설명서들도 같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 있던 전원 어댑터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재활용 종이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포장은 예전에 비해서 나름 친환경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댑터가 다른 게이밍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예쁘네요. 출력은 200W로 대용량인데 일반 벽돌 같은 모양의 어댑터는 아니에요. 다른 게이밍 제품의 어댑터랑 비교를 해보면 전체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옆으로 두께가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두께가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벽돌 같은 충전기 정말 싫죠.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뜯어주고, 전체적인 색감은 블루보다는 짙은 네이비에 가까운 색상으로 보이고요. 뒷면과 전체적인 색상은 전부 동일하게 되어 있고, 전체가 플라스틱 재질의 상판 로고만 크롬 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질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상당히 부드럽게 열립니다. 근데
있는데 힌지 부분이 조금 잡아주는 힘이 약하네요. 제품 바디에 비해서 상판이 약간 두꺼운 느낌인데 무게를 지지하는 것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고, 개방은 상당히 큰 폭으로 되는데 큰 각도로 열리는 거에 비해서 고정이랑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이제 뒷판을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사가 굉장히 작네요. 항상 사용하는 전동 드라이버로 열기는 조금 버거운 사이즈로 보이고, 작업용으로 얇은 드라이버로 하나하나 손으로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것 이외에 숨어있는 나사는 없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열기가 쉽지는 않아요. 뒷판이 조금 얇아서 약한 듯한 느낌이 있고, 무리하게 힘을 주면 파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이밍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뜯기가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은 뜯기가 좀 어려워서 뜯을 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네요. 메모리랑 SSD를 무조건 업그레이드 해야 할 상황으로 만들어 놨는데 뜯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뜯어서 내부를 보면 내부 구성은 상당히 꼼꼼히 잘 되어 있습니다. SSD가 장착되는 부분에는 구리로 된 방열판이 빈 슬롯에도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SSD를 추가로 장착할 생각이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파이프와 쿨러는 좌우 밸런스가 맞게 모양이 잘 잡혀 있는데, CPU가 i7 5800H의 그래픽카드가 RTX 3050 Ti인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빈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따가 성능 테스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히트파이프 주변에 그래픽 메모리나 칩셋까지 방열판을 덮어준 것은 나름 괜찮은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동급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오디움이 아닌 일반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펜의 블레이드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촘촘해져서 소음을 줄이는 데는 신경을 쓴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제 뒷판을 닫고 윈도우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판을 열어보면 키보드 배열은 그냥 노멀한 스타일이고요. 전원 버튼이 여기 있네요. 이게 위치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의아함이 좀 있네요. 이렇게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받아서 이제 개봉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실제로 이제 포장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스티로폼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일단 했고요. 그리고 제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게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사용자들이 처음에 그냥 딱 받아서 잘 모르는데 사용을 하다가 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패널이 이제 고정하는 힌지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이게 이제 패널 고정이 조금은 이게 힌지가 너무 약하게 돼 있다. 이 구조 자체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바디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힌지가 너무 약해서 이게 좀 상판이 굉장히 심하게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요 좀 유격도 되게 심하고 좀 타이핑을 세게 치면 모니터가 흔들리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게 좀 사실은 제일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재질은 아무래도 가격대를 조금 저렴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메탈 없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스피커 같은 경우도 아까 뒤에 개봉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네오디움 스피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좀 흔히 말하는 저가형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스피커는 Bang&Olufsen 튜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따가 소리는 사실은 녹음을 하지는 않았는데 소리는 들어봤을 때 상당히 좋은데, 이게 뭔가 조금은 가벼운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쿨러랑 히트 파이프가 이게 이 사양을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만큼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히트 파이프가 이 CPU랑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쿨링이 잘 되는지 확실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시네벤치부터 바이오스트라이커까지 쭉 한번 돌려봤거든요.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시네벤치 R23으로 먼저 테스트를 했습니다. 5번 구동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표기하였습니다. 멀티코어는 1976점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i7 5800H의 점수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테스트 시 CPU 온도는
최고 온도 95도, 평균 온도는 88도로 약간은 높은 편이었고요. 온도가 잘 잡히지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CPU의 클럭은 3.6GHz 스로틀링이 발생을 하면서 주로 3.3에서 3.4GHz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고, 싱글코어는 1341점을 기록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에서는 그래픽 스코어가 13566점, 피직스 스코어는 23555점, 컴바인 스코어는 5288점, 전체 점수는 12412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결과를 봤을 때는 동급 사양의 제품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한데,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결과를 보면 데모 테스트에서 프레임의 등락폭이 조금 심한 편이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발열 제어에서 약간의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U와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네벤치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성능이 조금 덜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CPU가 좀 발열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동급 CPU인 i7 5800H가 장착된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덜 나온다. 이제 AMD CPU 같은 경우에는 쿨링 성능이 조금 덜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클럭이 좀 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제품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클럭이 좀 낮게 나왔고, 그에 따라서 점수도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점수가 한 이제 멀티 스코어 기준으로 한 15% 정도 수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그렇게 이게 테스트를 하면서 쿨링에 대한 소음이 막 굉장히 시끄럽다거나 또 이러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쿨러를 좀 더 열심히 막 확 좀 소음이 있게 돌렸으면 조금 더 이제 성능이 좋게 나왔을 수는 있는데, 쿨러 소음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구동을 해봤을 때 이 생각보다 온도가 너무 좀 많이 높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동급의 3050 Ti를 쓰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10% 이상 좀 더 낮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능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근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TGP 60W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타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성능이 낮게 나오는 거는 이제 그래픽도 그렇고 이제 CPU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좀 쿨링이 다른 이제 좀 게이밍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은 덜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이 제품은 이제 저스트 게이밍에 타켓을 맞춘 그런 제품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은 그 좀 크리에이터용으로 나온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니터 같은 경우도 그만큼 색감이 좋으냐? 이 제품의 16.1인치로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이즈의 제품인데, 그러면 이 제품의 모니터가 정확히 좋은지, 색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색감이 괜찮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게 스파이더를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요걸 가지고 정확히 찍어보면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전체적인 색 지원율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스파이더로 체크를 해봤을 때 sRGB는 100%, NTSC 73%, 어도비 RGB는 78%, DCI-P3 81%로 색 지원율은 확실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패널의 화이트 포인트가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휴대폰의 화면을 비교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널의 색감을 교정해서 9300K로 맞췄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교정을 하기 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 조금 많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과 비교를 하시면 확실히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니터의 색 지연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sRGB 100%가 나오고 NTS는 73%고 DCI-P3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패널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이게 패널 색이 좀 약간 노랗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흔히 말해서 오줌액정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실제로 이제 저는 이 제품을 가지고 스파이더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이게 색깔이 왜 이렇게 노랗지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약간 7500K에 가까운 파란색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파란색에 가까운 흰색.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노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봤을 때, 휴대폰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조금 노랗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도 보통 7500K로 맞춰서 캘리브레이션을 잡았을 때 보이는 색감
이 9300K로 잡아야지 이제 그 정도 수준의 흰색이 보이는 정도였기 때문에 패널은 특성상 약간 노란 감은 있다. 이거는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이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구매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패널이 좀 노란 그런 감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게 정확하게 뭐 이제 색이라든지 이런 게 표현이 돼야 되는 뭐 사진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구매를 하셔서 쓰시거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데 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부정확할 수 있다. 근데 색 재현율이 높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델타 E 값이라고 하죠. 이게 정확한 흰색이 조금 노란색으로 많이 가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300니트보다는 약간 어두운 285니트 정도가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밝기는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좋지는 못한 편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아무래도 패널이 뭐 500니트 이상 패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약간 낮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대 이 CPU도 뭐 그렇고 뭐 그래픽카드, 메모리, 뭐 SSD 그 다음에 모니터까지, 그 다음에 바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대는 상당히 괜찮은데 이거를 조금 프리미엄급 제품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가성비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확실히 가성비는 괜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포지션이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놈이라고 보여요. 굉장히 내가 뭐 좀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색깔도 좋고 뭐 이제 바디도 좀 우수하고 쿨링도 잘 되고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은 고민해 보시고 요 위에 나오는 오맨이나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나는 좀 편하게 막 쓰면서 가성비 좋고 내가 그냥 가성비 좋게 사서 메모리 업그레이드하고 SSD 추가를 해서 그렇게 구매 뭐 해서 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은 선택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제품의 점수를 매기자면 저는 한 83점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제품인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83점 점수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후하게 준 점수이기는 한데 아마도 뭐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 생각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